교육 시작 후에 첫 오더가 얼마 만에 잡혔는지. 첫 오더 특히 한 2개월 동안 이제 대략적인 매출. 매출이라면 그냥 뭐 자재 산거부터 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블로그 쓰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아이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계속 정체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템적인 부분은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뭐 대표님 나중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뭐 하루에 하나씩 꼭 하진 않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행기술교육센터입니다. 아마 집수리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일은 많이 있을까? 돈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교육 시작 후에 어느 정도가 지나야 매출이 발생할까? 어느 업체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등등 정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이전 영상 앞풀 읽기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오해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동행에서 교육받고 계시는 1호 교육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교육받으면서 언제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어느 정도 문의가 오고 있으며 동행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던 부분과 좋지 않았던 부분을 이외에도 1호 교육생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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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갑자기 찍게 돼가지고 좀 많이 어색한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한 13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는 그 대표님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동행에서 교육받은 지 한 2개월 조금 넘었어요. 예. 지금 나이는 88년생이고요. 예, 사는 지역은 이제 인천 서구 쪽에 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건데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회사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대략적으로 너무 정확한 거 말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여기 교육받기 전에는 그냥 조금 대기업 쪽 회사에서 이제 설비 쪽에서 일을 했어요. 예, 설비 쪽 일하면서 연봉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800에서 5,000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문. 교육 시작 후에 첫 오더가 얼마 만에 잡혔는지. 첫 오더 솔직히 한 일주일 제가 블로그 쓰고 일주일 후에 오더가 들어와가지고 네. 예, 그때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뭐 얼마 만에 좀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셨었어요?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이거 할 때도 한 교육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까지는 아마 그 벌이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예, 교육을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3주 만에 첫 오더를 나갔었고 그랬는데 이제 교육생분께서 일주일 만에 좀 오더를 나가서 저도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이후에 좀 문의는 어떻게 좀 이제 2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꾸준히 오고 계신지. 그래서 이번 달에 몇 번 정도 문의가 왔어요. 문의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번 달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주에서 예. 3회, 4회. 이게 뭐 하루에 몰아서 오는 날도 있고 음. 뭐 하루 이틀도 안 오는 날도 있고 음. 그런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 주에 3회에서 4회 정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20번 다 되진 않더라도 그렇죠. 이제 문의는 문의 일단 전화 오는 것만 했을 때 그냥 20번 정도. 20개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빠르게 할게요. 교육받는 동안 오더를 나간 횟수, 실제 이제 문의 온 거 말고 문의 와서 메이드 돼서 나간 횟수. 또 나가는 수는 한 10번 정도 10번 되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제가 뭐 혼자 간 것도 있고 안 돼가지고 같이 나간 것도 있고 동네에서 도와줘가지고 10번 정도 이제 수입이 생겼죠. 그냥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서 설비를 하셨었으니까 네, 일은 뭐 근데 같이 나가봐도 일은 되게 잘하세요. 왜냐면 이호 대표님도 이제 일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 일을 회사 이제 생활을 하셨고 이제 설비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구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 2개월 동안 이제 대략적인 매출. 대략적으로. 매출이라면 그냥 자재 산 거부터 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700 정도 700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출로 했을 때는 순수익은 또 따르겠지만 그럼 만약에 물론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순수익을 또 나눠 갖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나눠 갖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7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생겼을 때 거기서 순수익이 얼마가 남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대략 따졌을 때. 퍼센트? 네. 한 50%. 50% 네, 정도. 50% 정도. 이제 거기서 같이 한 건 또 나누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혼자 한 건 이제 다 네, 가져가시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되게 좋지 않나요? 이익률이? 이익률이 좋지 않나요? 이건 카페 이런 데는 20%도 넘기기가 힘든데. 그쵸. 네,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쪽을 좀 그래도 다니고 계셨는데 굳이 이제 집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는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사하면서 이제 저희 집 그냥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인테리어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도 사람을 불러서 시공도 하고 했죠. 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제가 회사에서 하던 것들이고 이런 거를 돈 주고 비싼 돈을 주고 하네. 그리고 그냥 나는 회사에서 늘 하던 건데 나는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렇죠. 월급 받으면서 하던 건데 그 거기서 이제 혹했죠. 이런 것도 돈을 주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구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불러서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면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곳 알아보다가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설비하셨던 분이 그 이제 대표님 집 고쳐주셨던 분이 네. 와서 했던 걸 보니까 다 할 줄 아는 것들인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니까 네. 많은 돈을 받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회사 생활보다는 좀 이런 현타가 일을 오긴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뭐지?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보통 근데 이 기술직이나 집수리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이제 할까 말까를 고민하셨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좀 고민을 해보셨어요? 고민은 처음에 혹해가지고 고민한 거는 한 2년 전에 한번 고민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혹해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그 마음이 쏙 들어갔다가 또 어느 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집수리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 해서 마음 먹고 고민한 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냥 알아보고 음. 이런 것도 한번 봐보고 저런 것도 한번 봐보고 그랬죠. 한 달 정도 딱 마음 먹고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상담도 많이 받았죠? 여러 업체에서. 그죠? 그죠? 한 두세 군데 받았어요. 네. 그다음 여덟 번째 질문할게요. 기존 회사 생활이랑 집수리 창업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여기서 뭐 장단점을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 먼저. 좋은 점. 사실 시간적으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물론 교육기관이니까 일을 계속 꾸준히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후에 교육기간이 끝나고 이제 혼자 이제 창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네. 시간적으로 좀 쉬고 싶은 날 쉬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단점 있나요? 단점? 단점. 회사 생활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근데 이게 보통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좀 있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아, 그죠. 그런 네. 게 그거죠. 그죠? 그죠? 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대표님 아까 말했던 대로 어느 날은 문의가 많고 어느 날은 문의가 없고 네. 그럼 문의가 없는 날에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좀 그렇다 보니까 고정 수입이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죠. 네. 고정 수익. 이게 실제로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어요. 이게 가서 이제 고객들 앞에서 이제 뭐 고치고 뭐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어색하죠. 어색한데. 어색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것도 있고. 고객이 옆에서 만약에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일을 할 때 옆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잘해도 네, 잘죠. 아무리 숙련자라도 네. 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사람이니까 음. 조금 불안하긴 하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럽죠.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교육받는 분들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고 덜 불안한 게 아무래도 이제 공구를 좀 사용해 보셨고, 예. 그리고 이제 설비 일 하실 때처럼 뭐 대부분 이제 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이제 다른 교육 업체도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동행해서 이제 교육을 굳이 받아야겠다 결정하게 된 계기. 계획이 그냥 이 얘기를 몇 번 또 대표님한테 드렸었는데 네. 저희 동행이라는 단어가 꽂혀가지고 어, 함께 간다 어, 이거에 대해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그냥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또 막 실제로 와서 상담을 해보니 되게 실질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음. 뭐 집도 가깝고요 사실. 그게 네. 또 무시할 수 없죠. 예, 기름값도 그리고 많이 드니까. 또 기술 대표님을 뵀는데 아 이분은 찐이다. 이거는 진짜 기술자다. 그쵸. 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일단 첫 번째 동행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네. 가깝고 가깝고 기술 대표님이 정말로 잘하시고. 잘하시고 이게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체험 한번 처음에. 했죠. 그죠. 체험. 체험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에 대해서는 사실 직관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떠들어도 결과적으로 당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마케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리하시거나 뭐 일하시는 거를 이제 기술 대표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체험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이라는 이름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하다 보면은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간이 끝나고 뭐 어쩌고 해도 혼자 계속 해 나갈 수 없어요. 10년 이상 막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좀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그래야 아이템도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행이라고 지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10번째 질문. 마케팅 교육은 어땠어요? 제가 했는데. 마케팅 사실 마케팅이 가장 저한테는 큰 일이었고 되게 두려웠어요. 이거를 1인 창업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에 정말 많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 마케팅 교육을 뭐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빠르게 문의가 왔고 현재도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꾸준히만 해 나가면 괜찮다. 그래서 교육은 뭐 나쁘진 않았다. 네, 그렇죠. 나쁘진 않았다. 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면서도 또 좀 더 잘 쓰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는 시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을 많이 얘기하긴 해요, 사실. 이게 블로그 쓰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당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도 좀 사용해 보시라고 해서 이제 당근도 이번에 만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문의 왔어요, 실제로. 오늘도 문의 왔어요. 당근으로? 네, 당근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도 이제 포스팅 올리는 식의 어떤 글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하부장이랑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바꿔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 개인의 사업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플랫폼 마케팅은 다 해줘야 돼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대표님도 언젠가는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 나중에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뭐 하루에 하나씩 꼭 하진 않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질문.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동행교육의 장단점? 아까랑 좀 비슷한데 뭐 비슷한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사실 뭐 장점부터? 공구는 뭐 그래도 나름 다뤄봤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다만 어떤 아이템이 있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아이템들도 있고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아이템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포스팅을 통해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이 정도로 많은 아이템이 있다면 앞으로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생각을. 예.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터넷 쪽으로는 아예 그치, 잘 예, 잘 못해. 아예 무지하다 보니까 네. 정말 마케팅 쪽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음. 근데 뭐 편하게 잘 알려주시고 음. 글을 쓰는 방법까지 잘 알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단점. 그럼 이제 단점. 단점, 사실 제가 볼 때는 단점이 있죠. 네. 단점, 네. 단점.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많이는 없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시공이 들어왔을 때 스케줄 맞추는 그쵸. 부분이라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대로 좀 습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 성격상 막 채찍질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걸 해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물론 이제 바라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너무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 방법을 알려드리고 스스로 좀 해나가실 수 있게끔 막히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좀 의지가 맞아요. 약한 부분들은 또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점은 그래요. 근데 이게 교육생분들이 이제 단점이나 좀 뭐 불만사항 같은 거를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다 얘기를 안 해요. 대표님이랑 비슷해요. 뭐 생각하는 게 정말 없을 수도 있고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굳이 얘기하기는 조금 불편한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 안 하는데 단점이나 불편한 거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교육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랑 같이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좀 더 나은 교육할 수 있고 나은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는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번째 거의 다 끝나가는데 창업 교육비가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제가 다른 데가 얼마가 교육비가 있는지는 아니까 예, 대략적으로 다른 창업을 했을 때 비용과 비교해서 말씀하면은 그 일을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서 1년 동안 3개월 교육 이후 또 9개월간의 케어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비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처음에 지금은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처음에는 사실 비싸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죠 사실 예, 비싸죠. 사실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예.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렇게나 하냐 이런 말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작은 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조금 저렴한 네. 편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네. 아니라 굉장히 좀 큰 결심이 필요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또 이제 결혼하신 상태니까 아내분이랑도 충분히 상의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네. 근데 그만큼 저희도 뭔가 들어가요. 지금 이제 그 대행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나 돈도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싼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리하는 것만 여기 모여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면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기술 교육이 아니라 창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조금 그 교육 비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행에서 집수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집수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뭐 아직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집수리 하고 있는 전망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만 쳐다봐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이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지금처럼 하나씩 늘려간다면은 이 집수리라는 거는 뭐 10년, 20년 몇 살이 됐든 할 수 있는 직업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대표님이 이게 어찌됐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뭐 물론 아이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계속 정체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레드오션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자면 아이템적인 부분은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마케팅 교육을 모두한테 똑같이 해드려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똑같이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어떤 지식을 알려드려도 블로그를 똑같이 써보면 다 다르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유튜브를 하거나 뭘 할 때든 다 사용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고객들이랑 영업을 할 때도 이렇게 글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을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 광고를 돌려봐도 좋아요. 당근이든 네이버든 10,000원, 20,000원 투자해가지고 그냥 광고 한 번씩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돌려보면 사실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또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번씩 좀 그런 부분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실제 저희 동행에서 교육받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집수리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기술 대표님까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창업 교육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 드린다는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직장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책임감이 무거워요. 부담도 되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뭐 그래도 다행히 지금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업체에서 교육받았던 분들보다 더 빨랐고 더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술 대표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현장 다녀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공모 같은 게 다 나오시고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 필요한 거 있겠다 싶으면 딱딱딱 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참여도가 좋은 편이라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이템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공적으로 기술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돈 많이 버시길. 돈 많이 벌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